또 중간에 올 수가 있어요. 많아. 7주 중간이 아니고 내신 중간에도 와요. 그럼. 야, 그 뭐야. 11월 19일 날 이렇게 학생이 와가지고 저 7주 뭐 이거 등록하러 왔는데 그래서 안 돼, 안 해줘, 돌아가. 이럴 리가 없잖아. 공부를 해야지. 그럼. 약간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야. 좋다. 어차피 이렇게 해야 녹화화면에 안 잡히니까. 앞으로 잡는 거 싫은데. 얘가 들어온다고 치자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등록하러 왔는데요. 아니면 뭐 상담하러 왔는데요. 이러면 그분의 시선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지. 주어 얘기 안 했다. 나 모르겠다. 주어 얘기 안 했다. 주어 얘기 안 했다. 그럼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했어. 누구니? 나 누구지? 나 모르겠다. 누구지? 너 누구라고 말 안 했다. 진짜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보일 거란 말이야. 여기 이렇게 써 있다고. 뭐 막 이렇게 써 있다고. 몇십 막 이렇게 써 있을 거란 말이야. 너 혹시 안 주술 거야 이거? 떨어져 있으면 안 주술 거야? 주워야지. 내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봅시다. 우리 선생님 저 볼펜 저거. 응? 저거 제 거예요. 이거 네 거라고? 대인이 형이 준 거. 그렇군요. 우리 지난번에 사형식 정도 하다가 말았나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오형식 할 차례인가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기 우리 별표 쳐놓은 동사들은 좀 외워 놓으세요. 이번 주 주간 테스트 그대로 낼 거예요. 왜요? 프린트가 없구나. 그러면 기다려봐. 그럴까봐. 저희도 동사 테스트 같은 거 잡아요. 동사 테스트 보자고? 해달라면 해주지. 프린트 필요하신 분 몇 명? 손? 넌 왜 없어? 25분. 3개? 내일 필수라서. 진짜 시간이 안 나가. 네, 사물함에 있는 승희가 가서 갖고 와라. 나오는 거 3개. 학원 원투데이 다녀. 여기 전 경상쌤 자리 뒤에. 전 전경상쌤 자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네. 전 전경상쌤 자리. 제가 그 자리 쓰려요. 넣었어. 너도 미술해. 미술해. 그리고 프린트가 오면 오형식 얘기 시작해 봅시다. 내릴까? 저기 서 있어. 아니야. 장수가 많아서 좀 걸릴 수 있어. 네. 필요하신 분 손 들고 계시면 유승희 양이 전달할 겁니다. 군으로 보셔야 돼. 유승희 군. 네, 영어로 해줄게. 시얼리월. 진짜. 진짜 씨발 존나 뚜껑 열리게 존나 세게 때리네. 언젠가 눈깔 돌은 어떤 새끼한테 심하게 두드려 맞겠는데. 야, 적당히 때려 이 새끼야. 뻑 소리가 나게 때리면 되냐? 오, 다행이다. 물이 없었어. 오. 봅시다. 우리 오형식.
오형식은 불완전 타동사하고 어차 얘는 일단 오형식에서 포인트는 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사용되는 문장이고 우리 목적격 보어의 정의는 지난 시간에 봤었잖아요.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 행위나 동작을 서술하는 말이었다고. 그러면 이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에 따라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오형식 문장은 불완전 타동사가 사용된 문장이고요. 목적격 보어는 사용된 품사에 따라서 목적어 이퀄 목적격 보어의 관계 혹은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주어 동사와 같은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써놨는데 일단 보어가 될 수 있는 놈을 이렇게 좀 나름 정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들었군요.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아는 거잖아. 알잖아. 명사. 그죠?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첫 번째 명사. 그 다음에 또 형용사. 이게 끝일까? 얘네 말고 뭐도 있어요? 준동사들도 있잖아. 네. 그죠? 그러면 준동사 중에 명사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애가 누구예요? 투부정. 오케이. 투부정사도 맞긴 맞아요. 동명사. 그죠? 동사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명사 역할 하는데 보고 뭐라고 불러요? 동명사요. 그죠? 이거는 내가 예전에 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선생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땜빵 들어갔을 때 봤는데 중1 교과서에 나오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명사 말고 동명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 카테고리를 조금 늘려볼 거예요. 형용사랑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어라고 하면 일단 형용사 보어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봐야 돼. 그러면 얘기하기 전에 명사 쪽부터 정리를 하고 가봅시다. 앞서 써놨어요. 목적격 보어가 명사이면 목적어하고 이 목적격 보어인 요 명사하고 어떤 관계라고? 깁니다. 혀를 다 뽑았냐 원장님이? 떠들지 말라고 혹시? 왜 이것들이 이렇게 말을 잃었지? 실어증거린 애들이야 다? 저기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랑 무슨 관계라고요? 주술. 야, 방금 누구냐? 잠깐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성재랑 승현이처럼 생겼고, 쟤도 이름처럼 생긴 느낌이 있었는데. 진성이요. 진성이, 그래. 그래, 너도 진성이의 상이야.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나 고3 때 우리 반에 김진성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약간 너처럼 생겼어. 닮았어. 진성이의 상이야. 중요한 관계.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랑 동일한 관계라고 일단. 아니구나. 이제 그거를 아래쪽 내용에서 확인을 좀 해봅시다. 명사 목적격 보어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써놨고 아래 예문 볼게요. 우리는 불렀어요. 그 현상을. 김현상 씨를 부른 건 아닐 거잖아. 그죠? 야 현상아 이건 아니라고. 현상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미러커 알죠?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기적이라고 불리운 게 바로 이 현상이죠. 이 문장 안에서 기적이 칭하는 게 이 목적격 보어인 요 현상이잖아요. 이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명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관계인 거고 아래쪽에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를 담는지 나타내는지를 봅시다. 형용사가 보어로 쓰이면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한다 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일단 설명이라는 말 자체가 뭐랑 되게 비슷해. 정의가 뭔가를 설명하는 품사하는 대표가 뭐가 있어요? 누군가의 성질이나 상태나 동작이나 행위 등을 설명하는 것 동사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가 동사하고 되게 비스무리해진단 말이야. 형용사 보어부터는. 그러면
보자고요. My 예문 English grade 나의 영어 성적이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지금 목적격 보어예요. 기쁜 건 엄마잖아. 엄마의 상태야. 엄마의 상태가 어때? 기뻐요. 그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랑 이 목적어의 관계를 보자고. My mother happy만 보면 어떻게 해서 어떤 느낌이 와? 엄마가 기쁘다. 그런 느낌 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어떤 느낌이 된다? 주술 관계 같은 느낌이 된다. 그래서 형용사 보어랑 목적어 사이에는 주어, 수어 관계,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 관계 같은 관계가 생긴다, 성립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꽤 중요한 특징이니까 잘 기억해 놓자고. 일단 목적어랑 그러면 거꾸로 말해보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마치 주술 관계처럼 해석이 되면 보어의 품사가 뭐란 얘기예요? 그죠? 형용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문을 먼저 보고 설명을 해봅시다. 여기 예문이요. I saw him running. 어떻게 해석해요? 나는 그 새끼가 뛰는 걸 봤다죠. 그러면 얘하고 얘만 놓고 보자고. 어떻게 해석했어요? 내가? 걔가 뛴다라고 해석하잖아. 그럼 얘하고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어떤 관계처럼 보여요? 똑같이 주술 관계처럼 보이죠. 그가 달린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러면 얘도 카테고리를 묶어보자면 얘는 보어 중에 어떤 보어 같이 해석하는 거야? 형용사 보어처럼 해석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동사에 ing 붙어 있는 건 뭐가 있죠? 동사에 ing 붙어서 쓰는 애들? 동명사 또 현재 분사. 그럼 얘는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그렇죠. 얘는 분사예요. 왜? 분사란 곧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쓴다라고 배웠을 거야. 그지? 근데 왜 ing 붙은 현재 분사인지 설명을 잘 안 해줬을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인데 이게 왜 현재 분사라고 볼 수 있냐는 얘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예요. 그가 달린다잖아. 그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볼게요. 투부정사. 최맨, 의장은 allow, 허락합니다. 그가 말하도록. 그가 말합니다. 똑같이 주술 관계예요. 그러면 잘했어요. 주술 관계면 얘도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 무슨 용법이라고 보면 돼요? 보원 대 주어 서술어 같은 관계예요. 그죠? 그럼 형용사 보어예요. 얘는 그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잖아. 이해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보어의 종류를 정리를 싹 해보자면 목적격 보어의 종류는 명사 혹은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명사가 있고 형용사 혹은 어떤 애들이 있다? 이제 아까 봤던 투부정사나 분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분사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럼 현재 분사, 과거 분사에서 얘네 둘 대립되는 의미를 갖잖아. 둘 중에 하나는 능동, 수동이고 둘 중에 하나는 진행이고 완료고. 누가? 능동이에요. 누가 수동이에요? 과거 분사. 그죠? 얘는 그럼 목적어랑 얘는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현재 분사는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미리 한 가지 얘기하고 갑시다.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취하는지 현재분사를 취하는지 원형부정사를 취하는지가 갈려요. 예를 들어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우리 원형부정사를 취한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지각동사는 현재분사를 취하기도 한다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건 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하는 얘기예요. 투부정사를 쓰니 현재분사를 쓰니 원형부정사를 쓰니 이거는요. 그럼 수동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목적격 보어가 수동의 의미로 쓰일 때는 항상 무슨 동사든 과거분사만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까 저기 문법 클리닉 할 때 풀었던 문제들에 걸려있던 되게 많은 문제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지금. 그러면 준동사 부분 하나씩 뜯어봅시다. 준동사 목적격 보어는 분사와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이나 동작, 행위를 설명한다. 동작이랑 행위가 추가됐네? 왜? 이 새끼 왜 자꾸 돌아가냐? 준동사라는 건 동사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의미하는 게 행위나 동작일 거예요. 그러니 준동사가 목적격 보어에 들어가면 동작, 행위를 설명할 수 있겠지. 상태 성질은 뭔데요? 분사요. 분사는 형용사랑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준동사인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 성질, 동작이나 행위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과거분사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분사는 아까 봤어요. 능동관계일 때 현재분사 쓸 수 있다. 능동관계일 때 투부정사 쓸 수 있다. 이렇게. 과거분사는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관계일 때는 어떠한 오형식 동사든 다 목적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때려 박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봤던 문제들 같은 예문이 있네요. 오른쪽에. 우리는 원합니다. The work, 그 일이 끝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일이 완료 스스로 하는 건 아니죠. 업무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완료가 되어야 해요.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 수동관계.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쓰였어? PP, 과거분사가 쓰인 거예요. 어떤? 괜찮아요. 그렇게 자는 친구들은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뭐랄까요? 수업 이제 영어는 원래 졸려요. 내가 아무리 안 졸리게 하려고 해도 졸립니다. 근데 몰라. 네가 재미없어서 그래. 샹도만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들으려고 하다가도 졸릴 수가 있다고,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이거랑은 다르지. 듣기 싫어서 이렇게 있는 새끼가 이런 거 자고 있으면 그건 비기가 싫어요. 아니면 이러고 있는 새끼가 이렇게 눈을 감으면 되게 꼴보기가 싫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의 조는 표정이 있어요. 저는 이런 표정을 짓는 학생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건 진짜 졸려 뒤지겠는데 참는 거잖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그래서 졸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흰자위를 많이 보여주시면 돼요. 저는 흰자위를 많이 보이는 친구들을 좋아해요. 깨우지 않아요. 굳이 힘든가 보다 이러지. 오히려 그러고 있으면 저는 보통 수업하다 말고 나는 되게 잘하거든요. 쉬는 시간 뭐라고요? 눈 아파요. 흰자 위로 올리면 눈 아파요. 그럼 아프죠.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존나 졸리면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좀 보이면 내가 잘하는 짓은 그냥 쉬는 시간 5분 전에 끝내고 쉬는 시간 지났는지 5분 지나고 5분 뒤에 들어오면서 불 끄고 나가기. 근데 존나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러던 새끼 자 쉽시다 이러면 야! 편의점 가자! 죽여버릴 거야. 근데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친구들까지는 자주 그러는데 지금 이제 2학년, 현 시점에 2학년 애들이나 고3, 3학년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애들이 다 이러고, 몇 명 이렇게 보여가지고, 만약에 쉬는 시간이 원래 우리 5분이잖아. 근데 이제 10분 쉽시다. 이러고 불을 딱 끄잖아요? 다 엎어져요. 다 잡니다. 진짜. 그리고 불을 켜면 안 일어나요. 10분 뒤에. 뭐, 아무튼 간에. 민선이 맞냐? 맞았냐? 오케이. 아니야.
아니에요. 뭐 나름 그런 느낌이 나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동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좀 특이한 준동사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 애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특이한 게 원형 부정사라 그랬는데, 아까 우리 클리닉도 대충 말했지만 5형식 문장에 준동사가 들어갈 때 제일 많이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건 뭐예요? 그쵸? 투부정사예요. 그쵸? 그래서 태반의 5형식 동사들은 준동사로 목적격 보어를 취할 때 투부정사를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네가 꺼졌으면 좋겠어 를 부드럽게 표현하면 I want you to leave죠. 네가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사가 나한테 자라 그랬다. The doctor advised me to sleep. 이렇게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상한 애들이라서 중요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배운 거잖아.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경우에 동사 원형의 형태를 한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더라?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왜 원형 부정사인지, 여러분 부정사가 뭔 말인지는 아나요? 몰라요? 투부정사는 왜 투부정사예요? 부정해서요? 낫이 안 들어있는데? 정해지지 않았다요. 정할 정자에 아니 부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부정사예요. 근데 어차피 쓰나 안 쓰나 여러분한테 차이가 없죠. 내가 여기다가 막 아무만 그냥 써도 틀린 줄 모를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시에서 아닐 수 있어요. 그쵸? 아무튼 간에 왜 부정사라고 부르냐면 동사처럼 생겼어.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합시다. 여기에 있는 The chairman allowed him to speak. 여기 speak만 떼놓고 보면 생긴 게 동사란 말이야. 근데 하는 일은 뭐라고? 이거 형용사정용법이라 그랬으니까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해요. 물론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도 하기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부사 역할 하기도 해요. 생긴 건 동사예요. 그럼 이 새끼는 뭐예요? 명사예요? 동사예요? 부사예요? 에라 모르겠다. 못 정하겠다. 안 정한 말이라고 합시다. 부정사예요. 그래서 영어 원문으로는 infinitive라고 해요. infinite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무한한이잖아. 그러니까 infinite는 무한한도 되고 definite는 확정적인 정해진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반대말이야. 얘는 정해진 거고 infinite는 안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말이라고 부정사, 그걸 우리말로 옮겨놓은 게 부정사예요. 소리가 난 거야? 시끄러워. 그리고 여기는 그럼 얘는 왜 원형 부정사예요? 봅시다. 예문 The 코미디언이 내가 웃게 만들었어요. 생긴 거는 동사예요. 근데 하는 일은 뭐야? 보어예요. 그리고 보어 중에서도 내가 웃는다로 해석되는 주술관계니까 형용사와 같은 보어예요. 그럼 얘는 생긴 건 동사인데 하는 짓은 그렇죠, 형용사예요. 그럼 얘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부정사예요. 그리고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사의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애들은 투부정사,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있고 걔 친구 있죠? 사역동사 짝퉁, 준사역동사. 그래서 헬프 하나 있어요. 준사역동사 헬프는 목적격 보어로 특이한 애들처럼 원형 부정사를 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흔한 동사들처럼 투부정사를 취하거나 하더라 까지. 그 다음에 아래 C 지각동사는 목적어랑 보어 관계가 능동일 때 지각동사는 아시죠? 원형 부정사 혹은 현재 분사 두 개 다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의미 차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얘하고 I saw her dancing 하고 dance의 문장, 요 두 문장이요. 여러분들은 크게 구분을 하지 않고서도 괜찮아요. 쟤 뭐하고 있어? 아니. 저기 저 커튼 수리하러 오신 분. 줄 서세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요 두 문장의 의미 차이는 어떤 정도 느낌이 있냐면요. 보면 알겠지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죠.
멋있어요. 진짜 잘 그리세요. 진짜. 그쵸? 잠깐만. 달로. 네, 사람이에요. 아 멋있다 멋있다. 10만 원. 그럼요. 그럼. 빵원. 봐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내가 뿅뿅뿅 가다가 요 새끼 나 아는 새끼인데 하고 쳐다보고 춤추고 있네 하고 응 내 알바 이러고 그냥 가요. 그럼 이게 뭐냐면 I saw her dancing 이에요. 얘가 춤추고 있네 춤추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끝났어요. 이건 dancing이고요. dance는 어떤 개념이냐면 얘가 춤추기 전에 무대를 준비할 때부터 친구를 봤어요. 야 뭐하냐? 나 춤출라고 라고 말하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앉아서 봐줄게 이러고 자리를 깔고 얘가 춤추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줍니다. 그러면 그 경우엔 댄스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일단 이해는 가시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요. 나름 이렇게 표 형식으로 좀 보시기 편하라고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명사와 목적격 보어는 어떤 관계? 이퀄 관계. 그리고 형용사류,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목적격 부호들은 이퀄은 아니고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더라. 종류는 형용사, 현재문자, 과거분, 투부정사가 있다. 그럼 어디 갔어? 대부분의 동사들이 목적격 부호로 준동사가 쓰일 경우 뭘 쓰더라? 투부정사를 쓰더라. 그리고 원형 부정사는 요렇게 과거분사는 항상 뭐더라? 둘이 관계가 수동이면 all이라고 써놨죠? 모든 동사가 다 과거분사를 목적격 부호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내 친구가 하나 있다고 쳐요. 내 친구 뭐 아무 이름이나 지어볼게요. 홍순이가 있어요. 홍순이가 형편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식도 있어요. 마누라도 있고. 근데 집이 너무 어려워서 애가 밥을 굶고 있어 3일째. 남자예요? 아 몰라요. 나도 여자. 뭐 그렇다고 치자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보험사기라도 쳐보자. 그래서 네가 죽고 자식과 마누라를 미친놈 같은가? 그만할까요? 뭐 아무튼 간에 자식과 마누라를 평생 부유하게 살자. 너 생명보험을 한 20억을 들어놓고 네가 죽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에 서두가 길었죠. 그냥 이 문장 쓰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친구에게 조언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두 가지 문장을 써볼 건데 뭐야 죽어라 하면 to die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상한 보험을 들었어요. 칼을 맞고 죽으면 보험금이 500억이에요. 이렇다고 치면 이제 내가 뭐라고 하면 돼? 야 이거 가입하고 칼을 맞아 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나는 친구한테 뭐라고 조언해야 돼? 살해당해라 라고 조언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제일 죽이다 쉬운 단어 뭐요? 킬. 그래요. 수동으로. 킬드. 일단 어드바이스는 목적격 보호로 딱 보니까 투부정사를 쓰는 애예요. 그럼 일단 to로 시작은 해야겠다. to be killed. 오케이. 이러면 돼요. 그럼 친구한테 야 너 살해당하면 네 자식이 평생 자손 3대가 부자래. 죽어. 이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I advise my friend to be killed. 근데 이제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목적격 보어 자리에 맨날 과거분사만 쓰면 된다며. to be가 붙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떼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잖아. 태반의 동사들. 근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면 투부정사의 수동형을 써주면 돼. to be pp를요. 근데 목적격 보어로 사용된 to be pp에서 to be는 생략 가능합니다. 써줘도 돼요. 근데 안 써줘도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동사들이 다 수동이면 뭐 쓰면 된다고? pp 쓰면 된다고. 우리가 나름 지금 기본 강의 개념으로 좀 상세하게 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최대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수업에서 제가 떠드는 내용들을 다 기억을 못 하겠지만 먼 훗날에 언젠가 다른 수업 때 들었을 때 저 비슷한 말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하시라고 최소한. 그 다음에요 이제 오형식에서
거의 이제 중학교 때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형식에서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준사역동사였다면 고등영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형식에서는 얘예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래서 들어는 봤죠. 그죠? 그러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일단 동사 종류랄까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태로 자주 사용되는 동사들을 일단 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는 또 안타깝게도 컬러가 아니라서 안 보이지만 얘 대가리 글자 정도 기억해서 외워놓읍시다. 제가 어제냐 그저냐 그저께 사형식 할 때도 MBC 한번 얘기했잖아. MBC가 총 2번 나올 거다라고. 그래서 그 MBC하고 단어의 종류가 완전히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 글자로 외워놓고 나머지는 이제 외워보자고. 보면 make고 believe고 공간이 모자라겠는데 좆된 느낌이다. consider 아래다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MBC에서 KFC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C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KFT think인데요. 이 동사들에서 요만큼만 떼어놓고 보면 믿다, 여기다, 알다, 뭐뭐인 것을 깨닫다, 생각하다. 다 동사의 종류가 어떤 애들이냐면 요만큼 에 있는 애들은 사고나 인식에 관련된 동사예요. 저기요. 정신들 차려보시고 인식, 글씨를 발로 써서 그렇군요. 글씨를 좀 잘 써볼까? 좋아, 글씨를 잘 쓰도록 하지. 케이크. 인식, 별 차이가 없죠? 그래도 알아보긴 쉽잖아. 사고나 인식 관련된 동사들. 이걸 지금 내가 굳이 왜 써주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머리 글자를 외워놓고 머리 글자만 외워요. 그러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거 MBC, KFT, 그렇지. 그러니까 B가 뭐였지? 베이크?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죠? C는 뭔데? 추즈? 케이크는 씨발로가 동사가 아니잖아. 그러네요. 그래서 요 카테고리를 달아드린 거예요. 사고, 즉 생각이나 인식 관련된 동사니까 최소한 추수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believe, consider, know, find, think. 일단 동사의 종류들 잘 외워 놓으세요. 이거는 정말 두고 오래오래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까지는, 혹은 문돌이가 될 거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서 토익 시험을 볼 때도 중요해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동사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길게 잡아 한 10년 정도는 써먹을 거니까 잘 기억해 놓자고. 그래서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는 거냐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지워져라 좀 이 망할 놈아. 오형식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서 요 자리에 뭐가 오면 투부정사나 대절이 오는 경우에 이 자리에다가 마치 우리가 투부정사나 대절은 가주어, 진주어로 많이 쓰죠. 그것처럼 목적어 자리에 있는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좀비. 목적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나 대절을 마치 가주어 때 이수로 바꿨던 것처럼 가 목적어 이수로 바꾸고, 그럼 여기에 있던 애는 어디로 가? 뒤로 가. 이거 쓰지 마세요. 아래 다 있어요. 이렇게 뒤로 날린다 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진주어가 문장의 맨 꽁다리에 붙어 있듯이. 그러면 봅시다. 주어 뒤에 가목, 진목을 취하는 형태의 동사가 와요. 그러면 목적어로 투부정사 대절 쓰고 형용사로 쓰면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예문을 틀린 문장을 써드려 보면 I find to read, 공간이 모자라는구나. 좀 내려서 글씨를 존나 작게 쓰도록 하지. 아니 멍청아, 아랫줄에 쓰면 되잖아. 똥멍청이세요? 그죠? I
find to read the book easy. 이렇게. 그러면 주어, 동사예요. 여기서 find는요, 여러분들 find가 뭔 뜻이죠? 말고 인식이라 그랬잖아. 인지. 알게 되다, 깨닫다예요. 알게 되다. 나는 알게 되었어요. 뭐가 뭐 하다는 걸,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책을 읽는 것이 쉽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형식 멀쩡한데 안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 그래서 요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물론 아래도 예문이 거의 똑같은 게 있습니다만, I find, 여기 목적어 자리에 있던 투부정사는 뭘로 바꿔야 된다고? it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걸 가목적어로 바꾸고, 그리고 easy는 그냥 내려오면 돼요. 목적격 보어 쓰고 뒤에 to read the book. 요런 형태가 되면 된다고.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된 거야? 진 목적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올바른 표현. 그래서 얘는 제가 문제를 곧 내기 시작할 건데, 뭐 어차피 오래 안 걸려요. 문제 낼 때 기억을 한다면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사용해서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문장을 하나 드릴 거예요. 예컨대 요런 문장을, 아니면 요런 문장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요 형태에서 안 벗어나게 낼게요. 그래서 아래 예문 한 번만 더 봅시다. I find, 나는 깨닫게 되었어요. To adapt to my new working environment. 여기까지가 목적어 덩어리네. adapt는 뭔 뜻이에요? 네? 그죠? 역시 저런 수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학생이에요. adapt하고 생긴 게 비슷한 게 adapt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려고 딱 얘기를 했는데 아주 바람직한 답이 나왔어요. 입양하다 혹은 채택하다. 얘가 adapt고 adapt는 적응하다,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그 말 잘 안 쓰는데, 요렇게 노트북 충전기 같은데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뭐라고 불러요? 어댑터요. 이게 왜 필요해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전류를 여기에 들어가기 적합하게 바꿔주는 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센트에서 들어오는 전기는 세기 때문에 여기 충전 규격에 맞춰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추어주는 겁니다. 어댑터니까. 아무튼 돌아와서 나는 적응하는 것이, 그 다음에 어디에 적응해요? 나의 새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떻다, 목적격 부어 쉽다라는 걸 깨달았다 인데,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럼 어떻게 써라? 가목적어, 목적격 부어, 투부정사 요런 형태로 쓰자. 그래서 최대한 형태를 공간이 없어. 쳤다 합시다. 기분 탓이야, 기분 탓. 그러면 이러면 안 귀여워지나? 네. 진짜 인스타 모션이. 자, 어때? 됐다. 됐어. 낭만해요. 진짜 인스타.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과에 가봐, 이 새끼야. 인간이 이상한 거야, 그거는. 살짝 달라졌잖아요. 네. 괜찮아. 모르면 괜찮아.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조금 더 삐딱해진다. 미안하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요? 미안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기회도 없어요. 그래, 미안하면 얘기를 닥쳐. 갈구지 마. 나만 갈굴 거야. 봅시다. 이제 그러면 가목, 진목 다음에 오형식으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인데, 얘네들은 외워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우리 여기다가 카테고리만 조금 달아놓읍시다. 어떤 동사들이냐면 주로 정보 전달 류의 동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외워도 괜찮아요. 나머지는 안 외워도 괜찮은데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놓읍시다.
제 이름 없어요? 없어진다. 광기다. 없어진다. 아, 천천히 없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랑 색깔이 똑같구나, 우연찮게. 느낌이 좋네요. 완벽하죠. 존나 오래 걸리네. 일단 얘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hope는 오형식으로 쓸 수 없다. 얘는 자, 수능어법상으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학교마다 가끔 보면 그 선생님들 중에서 문법 변태 선생님들 좀 있어요. 문법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들. 근데 설명을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근데 문법 어렵게 내는 거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에 요런 문장을 내놓고 틀렸기에 맞았기에 틀린 문장 알아서 고치시오 이런 식으로 바꿔놓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우리 교과서나 모의고사 지문에 뭐였어 시체는 강령술 시전 다시. 일어나라 시체야. 야 시체 일어나 빨리. 오이씨. 어이씨 강령술이 먹히질 않았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원래 우리 지문에 이렇게 생긴 문장이 있을 거예요. 원래 문장은 We hope that you come back 이런 문장이었는데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요. 다음 지문에서 틀린 것을 모두 찾아 고쳐 쓰시오. 밑줄 없어요. 지문 하나를 통째로 줘요. 우리 독해 지문 같은 거 통째로 주고 여기서 틀린 거 5가지 찾아서 알아서 고쳐 쓰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죠? 선생님들은 문제 내기 개편하고 승희야 인나라 이 새끼야. 뭐라고 칭얼거려 저거 이씨. 너 한 번만 더 자빠지면 내 양말 네 주댕이에 쑤셔 넣어버린다. 오, 좋겠다. 아니면 그건 좀 그렇다. 너무 심한 인권 침해니까 너 양말로 때린다. 오, 그거 재밌겠다. 양말을 얼마나 지금 우리 학원 현 2학년 중에 딱 너네처럼 예비고에서 저한테 양말로 맞은 새끼들 많이 있어요. 조용히 좀. 꼭 대가리 때릴 거야. 그래서 얘는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hope는 그러니까 항상 몇 형식으로만 쓰이냐면 얘는 항상 3형식이다 라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저는 얘기하기 되게 편한 파트예요. 외우세요. 네,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요. 이건 내신이고 수능은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유치해서. 근데 내신에 참 많이 나오는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학교 때도 다 외우지 않았어요. 한 번쯤은. 그쵸? 아니 말고 lie, lay, lane, lay, laid, laid, lie, lied, lied. 그래서 구라치다, 눕다, 모여있다, lay, 놓다, 두다, 놨다. 저는 이 단어의 뜻을 항상 구라치다라고 써요. 일단 lie는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존재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놓여있다라는 뜻은 그곳에 존재한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몇 가지만 빼고는 이 프린트에 있는 거 그냥 다 외우세요에 가깝거든요. 근데 다 외우셔야 돼요.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 동사들의 종류와 형식별 특유하고 문제 내기 좋은 동사들을 알고 있는 놈하고 모르고 있는 놈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은 영어 실력에서. 이건 짧은 시간 투자해서 효과가 되게 큰 파트예요. 그래서 lie하고 lay 시리즈들 잘 기억해 놓자. 그 다음에 rise는 가장 큰 차이는 얘예요. rise는 자동사다예요. 자동사. raise는 타동사다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신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한 1학년 때 정도. 1학년 내지는 2학년 1학기 정도까지. 그래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잘 기억해 놓자고. 요 자리에 예문 1번 보면 The sun will rise soon 이 자리에 요렇게 raise를 써놓고 맞았게 틀렸게 하는 식의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법 문제에서. 그 다음에 arise, arose, arisen 얘는요 뭐 arisen이라고도 있고 arisen이라고도 있는데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래서 얘도 자동사인데 사실 얘는 rise랑 거의 똑같잖아요. 생긴 게. 그래서 rise 자동사, arise 자동사. 그리고 얘하고 생긴 게 헷갈리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얘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arouse라고 읽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감정 따위를 일으키다예요.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유발하다, 일으키다. 얘는 규칙 변화하는 동사라서 D 붙이면 돼요. 과거 분사형은 aroused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3단 변화 동사 set. 변화하지 않는 동사들 특징이 보통 그거죠. 짧고 t로 끝나잖아요. 그죠? set, 컷 이런 애들. hit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얘는 내신은 잘 안 나옵니다. 까놓고 말해서 이거는 좀 굳이 중요도를 치자면 얘는 별표 3개, 얘가 별표 2개 이런 느낌. 얘는 별표 1개 반 개. 굉장히 큰 무기가 나와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큰 목이요? 먹어.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잖아. 별표 반 개? 오, 쌤, 목. 여기 있다, 이 쌍. 아니, 이게 헐락하면서 이게, 여기 개 같은 년. 오, 잡히네. 나왔다 슬립. 오! 나이스. 나이스. 잡아버렸쥬? 부장님 나이스 샷. 아니, 아무리 봐도 2년이다. 내가 어제 수업이 씨발 개 많거든요? 11시 반까지 수업하고 이제 그 형아들 내신 교재 편집하고 내신 교재 편집이라 내신 자료 같은 거 이제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료를 만들어야 돼서 보면 뭘 할 시간이 없잖아. 여기 앉아있으면. 그리고 이제 누군가 신교생이 들어오면 원장님이 그걸 잡고 여기 쌤 이런단 말이야. 뭐 좀 해줘요. 뭘 해주죠 내가? 노래 불러주나? 뭐 아무튼 그래서 실증으로 도망가. 여기 있으면 뭘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실증으로 도망가. 이제 결국 일이 끝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업이 11시 반에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이제 내신 선배들 자료 줄 거 막 만들고 프린트 다 해놓고 집에 가야지 이러고 카드를 띡 찍었는데 2시간 넘었어요. 개불쌍하죠? 이 말 왜 했지? 그런 거 없어요. 그딴 거 없어. 잘 봅시다. 잘 기억할게요, 좋아, 네가 기억해라. 그래서 sit는요 자동사입니다. 앉다예요. 앉다. sit는요 타동사로 앉히다예요. 얘가 문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는 앉아 있는 남자라고 할 때 얘를 앉아 있는 남자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합시다. 시팅맨. 그죠? 세링맨. 근데 사실 이건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네모 X는 그렇고 한 3모 정도. 얘보다는 얘가 더 자연스러워요. seated man. seat는 무슨 뜻이라고요? 앉히다죠. 그럼 예를 들어서 seating man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게요? 그렇죠. 앉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식당 같은 데 갔는데 이제 식당? 극장? 어디도 이상하긴 하다. 뭐 수업 시간인데 애들 떠들고 있으면은 앉아 이 씹새끼야 앉아 이렇게 두더지 잡고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sitting 하는 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은 seated 요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판별 가능하시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fall하고 fell. fallen 이건 자동사죠. 떨어지다. 요런 단어가 있는 걸 아마 오늘 처음 봤을 가능성이 커요. fell 이게 원형이에요. 무슨 뜻이래요? 타동사로 뭐뭐를 쓰러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규칙 변화합니다. failed.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그닥 뭐 중요성이 뭐 엄청 높지는 않기는 한데 밑줄 어디 갔어? 맞네요. 음영처리 어디 갔어? 이거 인쇄할 때 형광펜이 인쇄가 안 됐구나. 이런
얘네들은 되게 생긴 것만 봐도 눈깔 돌아가게 헷갈리게 생겼잖아요. 이건 다 아시죠? C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있는 거 톱질하다. 톱질하다는 써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이렇게 써라고 읽으시면 되고 국어 한국식 영어 발음으로는 쏘죠. 그래서 see, saw, seen에서 saw하고 발음 똑같아요. saw, sawed, sawed예요. 근데 얘는 규칙 변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과거분사 형태를 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sow라고 읽어야 돼요. 여기 써놨어요. 요 음영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음영 처리를 지금 해야지. 요 sow하고 여기 sow하고 근데 톱으로 켜다가 못 가니. 톱질한다는 뜻이에요. 톱으로 썬다고 하지 않아요. 톱은 켜는 거예요. 게임 좋아하는 친구는 뜻이 뭐예요? 뭐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쏘. 뭔 소리요? 이건 또 이건 뭐 게임을 시작하지 않는 애 있잖아요. 게임을 시작하지. 직소가 쏘에 나오는 애 아니야? 아 그런데. 몰라. 안돼 아니죠. 그 다음에 아무튼간에 얘네들은 sow라고 읽어. 얘가 발음이 좀 헷갈릴 걸. 얘는 sow처럼 생겼는데 얘는 sow처럼 안 생겼거든. 그래서 요거 발음 주의. 얘 발음은 S-O-U, sow로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발음할지 모르겠잖아. sow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복습입니다. 앞에 봤던 거. 그래서 외우세요라고 말했던 헷갈리기 좋은 애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얘기 다 한 거니까 넘어가자고. 그리고 맨 뒤에는 뭐냐면요. 이거 여기 있는 애들 여러분들 얼추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안 외워지셨으면 지금이라도 보고 외우시라고 달아놓은 겁니다. A 유형은 불규칙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불규칙 변화죠. 그래서 안 변하는 애들. 얘네 둘 빼면, 근데 사실 얘는 생긴 건 안 변해도 발음이 변하잖아요. 여기까지가, 요만큼까지가 완전히 안 변하는 거고. 아무튼 spread랑 read 두 개 빼면 다 뭘로 끝나요? t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빈도가 높은 애들 정도 표시해보자면 cost하고, cast는 뭐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서 let도 많이 쓰일 텐데 얘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hurt, put 아실 건데 그냥 자주 보이는 애들 정도 표시해봅시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다가 되었군요. 괜히 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A, B, B는 과거분사 똑같은 애들. 그래서 bring new죠. bring, brought 같은 애들. A, B, A는 현재형하고 과거분사 형태가 똑같은 애들. 그리고 A, B, C는 다 바뀌는 애들이죠. 그래서 요까지 하면 일단 프린트 내용 정리된 거고, 이제 우리 책으로 살짝 돌아가 봅시다. 책이요? 아예 안 가져왔냐? 아예 그러면 숙제 드린 문제 있죠? 네. 숙제 드린 문제들 좀 푸셨어요? 약간 풀어봤어요. 다 푸신 분 손? 와, 잠깐만. 네. 나는 건 18이지 이거. 18마리 중에 둘 빼고 다 안 풀었다는 건데 이 쓰레기들아. 거의 다 풀었어요? 오케이. 저거 거의 다 풀었어요. 오케이. 넌 아니야 이 새끼. 아까 16번 푸는 거 내가 봤어. 15번이었어요. 16번이었어? 오늘 수업이 그러면- 몰랐어요. 오늘 석인지 몰랐다고? 저번에 수요일까지라고 언급하셨어요. 네. 근데 아니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도록 하지. 그러면 다 풀어버려가지고 그렇네. 그럼 잡아. 하나도 안 푼 쓰레기 손. 와 이런 사람이 있어. 나 뒤져 그냥. 아니 이런 쓰레기들을 봤나. 그래도 그러면 깔짝깔짝은 해놨단 얘기잖아. 앞부분은. 그러면 우리 문제 푸신 것들 중에서 좀 어려웠거나 질문할 법한 거, 틀렸던 거 있으면 한번 같이 봅시다. 11. 잠깐만요. 와 진짜 문제를 하나도 안 풀 수가 있나? 그 사람이야 사람? 제가 해봐. 어디 갔어? 두 문장 쓰는 거야? 나도 몰라. 응? 근데 왜 두 문장 쓰는 거예요? 어디요?
안전한 문장을 쓰시오? 글쎄요. 하나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화살표가 좀 그래. 같이 보게. 첫 페이지에 뭐 없었어요? 틀린 거? 틀린 답지를 안 주셔서 답이 없구나. 그럼 같이 풀어야 되겠네. 아유 아하. 이거 아하. 답이 없었구나. 최고의 승자가 아, 존나 띠꺼우니까 안 되겠다. 다 뽑아줄게요. 그래, 그죠? 같이 풉시다, 그냥. 이렇게. 1번. 답 뭐예요? 푼 사람 불러. 3번 3번. 1번. kept quiet. 1번이요? official. 어디 봅시다. 얘는 keep 형용사. keep이 몇 형식 동사로 쓰인 걸까요? 이형 그렇지. 이형식 동사. 그럼 이형식 동사의 분류 중에서 어떤 동사라고 분류한다 그랬냐? keep, remain, 상태 stay 같은 유지, 애들. 상태 그렇죠. 상태 유지 동사로 이형식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태 유지 동사는 뒤에 주격 부호로 뭘 달고 온다? 형용사를 달고 온다 라는 얘기고.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 조금 문장이 어려웠을까요? signing a contract 무슨 말이게요? contract는 계약이에요. 계약에 사인하다 그렇죠. 계약에 서명하는 것 동명사 주어입니다. make 만듭니다. a purchase of a property. property는 자산, 재산 이런 뜻이에요. 자산이나 재산, 뭐 주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자산해도 괜찮아요. 어떤 자산에 purchase는 뭐죠? 어? 그럼 그죠? 구매요, 구매.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예요. 재산의 구매를 어떻게 만든다? official.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식적 잘한다. 공식적인이죠. 형용사예요. 그러면 make 목적어, 목적격 부어가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목적어를 목적격 부어하게 만든다죠. 그럼 나의 구매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목적격 부어 자리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겠죠. 이거. official. 그럼 1번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잘 푸셨고. 자, 2번은요? 2번 2번. 2번 X2요. resemble 뒤에 그럼 얘는 뭘 묻는 거예요? resemble 뒤에 전치사 with를 써야 맞아요? 안 써야 맞아요를 묻는 거죠. 네 resemble은 써야 맞아요? 안 써야 맞아요? 안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 써야 맞아요. resemble 타동사로 목적어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lend는요. 빌려주다 이런 뜻이죠. 은행은 빌려줄 거야. 돈을 누구누구에게. 그럼 사형식 동사가 삼형식으로 전환된 어순인 거죠. 그죠? 네. 돈을 뭐뭐에게 빌려준다. 그럼 삼형식 전환될 때 for하고 of 정도 기억하시고 나머지 다 뭐 바르자? to 바르자 했었어요. 삼형식 전환할 때 전치사 for 취한 동사들 뭐뭐 있다고요? 메이크 make, 끝. 쿠크 cook, 그리고 바이 잘한다. 그래요 그거요 잘한다. get, find, 어디 있지? 여기 있다. find, 그거 있는데 D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는 거. do, 그래요. 그래서 do는 요렇게. 그 다음에 C가 C, choose 그죠? consider이랑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4형식, 5형식, MBC 두 번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있어요. CF 송 그죠?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MBC에서 강아지를 파는 CF송을 듣고 감명받아서 뭐 한다고요? 샀어요 그죠? 주문까지 해야지. 한 마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맞힐 뻔했다 많이 외웠네. 그 다음에 3번. 얘는 뭐요? 1번일 것 같은 느낌이 order, 목적어, 목적격 부호네요. 그러면 order는 사역동사, 지각동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격 부호를 뭐 취하면 돼요? 부정사. 이거 공본에 가능성이 그 다음에 그러면 몇몇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들은 시켰어요. 자기 직원들에게 뭐 하라고?
입으라고. 얘 무슨 동사? 가요. 사역 동사. 그럼 뭐 들어가야 돼? where. 몇 번이에요 그러면? 5번. 5번. 그 다음에 4번. Michael got Sarah 땡 him the picture. 마이클은 시켰어요. 야, 이 새끼야, 나한테 그림 좀 보여줘봐 라고 시킨 거예요. 투쇼. 그쵸? 얘는 의미상 시켰다지만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목적격 부호 자리에 뭐 들어가면 돼? 투부정사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customers find, 고객들은 알게 됩니다. atmosphere, 공기나 분위기죠. 이 리조트의, 이 휴양지의 분위기가 어떻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 자리에는 품사가 뭐가 들어가야 돼? 형용사. 그렇죠. 왜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다니까요. 이 자리에는 그럼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네. comfortable. 한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오케이. 이것만. 그리고 5번. 이거 언제 답푼이야? 좆대 물었네. 2번일 것 같은 느낌. 2번일 것 같은 거예요? 같은 느낌이 들어요? 틀린 거 고르는 거야? 네. 오케이. Mountain climbers could feel the air. 오, 잘했다. 오케이. feel, 지각동사. 후딱후딱 하고 가자. air temperature, 대기의 온도가 뭐 하는 걸 느꼈어? 떨어지는 걸 느꼈어. 그럼 to가 떨어져야겠죠. drop 아니면 뭐도 괜찮아요? 드라핑. dropping. 오케이. 답은 2번. 6번은 2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요. looks very expensive. 안 이상한데요? 그래요? Solar system travel around the sun. Left Mr. Corner. 여기 있네요. 그 심각한 교통사고가 left도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내버려두다, 어떤 상태를 유지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Mr. Corner, 코너 씨를 어떤 상태로 유지한 거예요? gloo미는 뭐야? 우울한. 우울하게 남겨두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울하게니까 부사 맞은데? 아니잖아. 그죠? 왜 아니에요? 내가 써놨잖아. 이거 뭐 자리라고요? 형용사. 그 보어 자리라고요. 부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 형용사니까 ly가 떨어져야 되겠죠. gloomi가 돼야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7번. 오이씨, 가는 거 찾기야? 자, 푼 사람도 불러봐. 4번일 것 같아요. 4번. 4번. 오케이. 그러면 B 먼저. 그럼 4번이면 A, D가 틀리면 되네요. 네. 오케이. let, 딱 봐도 사역동사네. 사역동사의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부어인데 to 빠져야 되겠다. 그쵸? 네. 그 다음에 D, my father advised me. 잘한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뭐 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럼 목적격 부어 자리에 얘는 사역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니까 to가 들어가야 되겠죠. 4번 맞네요. 그리고 사역동사 할 때 내가 그거 설명을 안 했구나. 책 할 때 다시 하지 뭐. 8번 뭐가 틀렸어요? 잘한다. 요거를 ED를 뺍시다 하면 되죠. help는 준사역 동사고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9번은 어디요? 잘한다. tell 목적어 목적격 부어인데 tell이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tell A to B 꼴로 쓴다 그랬었죠. keeping을 to keep으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10번 왜 답이 두 개야? got Carl for a dance performance ticket. 예? tour guide got Carl. 뭐 이렇게 중작 같은 문장이 있어? 얘는 뭘 쓰라는 거야? 그럼 관광 가이드가 칼에게 티켓을 주었어요네요. 그죠? 그래서 for를 뺍시다. 볼게요. 그 다음에 답이 두 개인 이유는 투어 가이드 그대로 써주고 got 아이씨 길어. dance ticket 이런 것만 쓸게요. dance ticket to 아니군요. 몇 번 있네요. for Carl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멈췄다, 동작이. 동작이 멈췄다. 11번. 얘는 어디 있어요? 맞췄나요, 이거? 뭐였을 것 같아요? however. 근처에 있어요? 아, 여러분들. 지금 말 나온 김에 however의 품사가 뭐게요? 접속사? 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 아니고 얘 부사예요, 부사. 오. 그래서 얘는 좀 이거는 문법 문제에 꽤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이것도 딱 1학년 정도까지. 1학년 넘어가면 다 알아요, 학생들이. 근데 딱 중학교 때 막 접속사, 연결사를 섞어서 가르쳐 버리다 보니까 however, therefore, hence 이런 애들을 접속사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부사예요. however 부사, therefore 부사, in contrast, in addition, furthermore, moreover 이런 애들 다 부사예요. 접속사는 접속사 단원에서 배우는 애들만 접속사예요. 그래서 얘는 부사기 때문에 절과 절을 이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보실 때 however는 앞에 뭐가 찍혀 있냐면 마침표가 찍혀 있어. 얘가 접속사였다면 마침표가 필요 없었겠지. 그죠? 그리고 일단 여기는 approach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에 들어가 있는 애예요. 어디 갔니? 창의를 잠깐 넘겨보면 앞 페이지에 있겠다. 여기에 어디 갔냐? approach는 타동사니까 전치사 없이 써야 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pproach가요 어디 목적지에 다가가다. approach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목적지를 목적어로 가져요. 그래서 approach 플러스 목적어인데 approach는 approach 목적지, approach 도착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치사 to 안 씁니다. 타동사예요. 네, 물론 얘가 자동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뭐냐면 다가오다 라는 의미로 써야 돼요. 다가오다 라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5호선 5, 6, 7, 8호선 타보신 분? 4호선. 4호선까지 똑같을 건데 1, 2, 3, 4가 2, 3, 4는 서울 메트로라서 2호선에서는 저기 열차 들어올 때 뭐라고 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신도림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고 씨부리고 영어로 씨부리죠. 뭐라고 해요? 키스. 많이 들었는데. 그죠? 많이 들었는데 모르겠죠? 1호선은 bound for이라고 할 거고 2호선은 train for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train for 신도림 is now 졸라 많이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죠? arriving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하철을 안 탄 지가 5년 넘은 것 같은데 방송이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신도림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The train for 신도림 is now arriving 이라고 해요. 열차 arriving 끝. 몇 형식이에요? Train is arriving 몇 형식이에요? 2형식. 3형식. 그죠? 1형식이에요. 야, 이 자식아. be 플러스 ing는 이거 뭐예요? 이거 진행형으로 동사 하나예요. 이거 동사입니다, 동사. arrive란 동사가 무슨 동사? 도착하다니까? 왕래 발착 동사 이런 1형식 문장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5형식으로 구분하면. 그러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5, 6, 7, 8호선은 똑같은 5, 6, 7, 8호선 아마 bound for 이라고 할 겁니다. 어디로 향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방화행 열차가 들어오겠습니다 하면 The train bound for 방화 is now approaching 이라고 해요. 그럼 approach가 몇 형식 문장으로 쓰인 거야? 1형식. 1형식으로 쓰인 거네? 이 쌍놈이 타동사라며. 근데 approach가 어떤 의미로 쓰일 때 자동사인 거냐면 열차가 지금 들어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 있죠. 열차가 멀리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다, come에 가까운 의미로 쓰일 때는 approach를 그렇게 자동사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12번 얘는 써봅시다. 뭐가 있었다. 뭐라고 하면 돼요? There were many 잘한다. problems. 다음부터는 단어에 숫자를 붙여야겠다. 자, 13번은요?
브렌다. 그쵸? look가 뭐 했어요? sold, 팔았어요. 뭐를요? 그쵸? he sold bicycle. 누구에게요? to 브렌다 해야겠네. 이렇게 쓸 거면. 아니면 혹은 이렇게 써도 괜찮겠다. 얘는 쓸까요? Luke sold 랜다. his, 그냥 귀찮으니까 마이크라고 줄일게요. to Brenda라고 쓰거나 아니면 Luke sold Brenda 무엇을? He sold bike. 두 가지가 답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얘를 배열만 해야 되면 우리가 써야 됐을 답은 얘가 아랫뒤에 맞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월에는 저녁 식사로 치킨이 배달되게 했다예요. 사역동사를 이용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불러보세요. Warren Warren had had a fried chicken a fried chicken delivered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역동사인데 W had a chicken delivered. 숫자를 쓰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예? 아니죠. 풀어오신 분들은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거지. 벌어지든 다 보고 베끼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사역동사의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수동이죠. 네. 그래서 여기 뭐 쓰였어? 과거분사 과거분사. PP가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그녀는 내가 그녀의 노트북 컴퓨터 빌리겠다. 그러면 빌리게 만들었다 했다. She She let let me me 잘한다. borrow her laptop 컴퓨터를 하면 되겠다. 랩탑만 씁시다. 귀찮으니까. 강제로 빌려준 거예요? 아니요. 내가 지금 그래서 이 말을 할까 말까 아까부터 계속 했는데 지금 하려고요. 사역동사 삼형제 좀 불러봐요. 누구? Make have let. 응. Make have let. 잘한다. make, have, let. let. 요 순서는 무슨 순서냐면 강제성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make는요. 뭐뭐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의 의미에 가장 가까워요. 강제성이 가장 높다는 이 얘기예요. 그리고 have는 뭐냐면 기존에 약속된 절차나 과정에 따라서 뭐뭐 해달라고 하다 정도예요. let이 말한 방금 얘기한 그죠? 승현이 말한 허락이에요.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예요. 이게. 그러면 make는 가장 간접성이 강한 진짜 사역이요. 일을 시키는 거야. have는 뭐뭐 해달라고 한다라는 걸 해달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두 글자로 말하면 뭐죠? 부탁이죠. 부탁하다가 영어 표현으로 뭐가 있어요? Please. 플리즈. 요청하다. ask 그렇죠? 얘는 뭐랑 되게 비슷해? ask for 하고 의미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ask for 내지는 ask a 투부정사랑 의미가 되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let은요?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뭐랑 의미가 비슷해요? Allow. 그쵸? allow요. 잘한다. 그래서 이건 수동태 단원에서 다시 한번 할 건데요. make의 수동태 형태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Be. be made요. have의 수동문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be had가 아니란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요 동사들을 쓴 이유는 얘를 쓴 이유는 얘가 have의 수동문은 be asked 투부정사를 써요. 투부정사 하라고 요청하다, 요구하다예요. 그래서 사역동사 중에 이승으로 돌아와라 이 새끼들아. 사역동사들 중에서 뭘 봐 보기는 사역동사들 중에서 have는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버즈나 뭐 에어팟이나 뭐 고장났어요. 아이팟이 난다. 패드가 고장났어요. 센터에 가가지고 저 수리 접수했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과정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기사한테 수리해달라고 have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주어진 과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게 have고요. let은 그러니까 강제성이라는 차원에서 make나 have는 상대방이 듣는 상대방이 내가 할 생각이 없던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let은 뭐예요? 저 화장실 가도 돼요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제 화장실 가도록 했다가 let이에요. 네, 그러세요. 이상한 겁니다. 요게 let이에요. I let her leave예요. 나는 그녀가 떠나도록 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마침 우영이가 영감을 줘가지고 컴퓨터를 강제로 빌리게 만든 건가요? 라는 의미를 하길래 그럼 얘는 뭐야? 그녀가 허락해 주었다에 가까운 거죠. 나 좀 빌려주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빌려가. 이게 let의 의미더라. 그 다음에 16번 얘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숫자 쓰고 갑시다. 호텔 동사? allow. 근데 단어 추가해야겠네요. 허용하지 않는다네. not. 그죠? 나눠라고요? don't. 야이씨. didn't. 안 는다 현재예요. doesn't doesn't. allow guest.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뭐 쓰면 돼요? 스모킹? smoke. 스모크? 드. 드? 야 얘네가 이거 하는 거잖아. 스모킹? to smoke. 그죠. 목적격 보어로 준동사 쓸 때는 그냥 투부정사 바르면 된다고 일단. 그리고 17번. 근데 여기까지는 여기가 그냥 끝인가요? 네. 자 그럼 안 푼 버러지들을 너무 답을 알려주는 느낌이긴 한데 그러면 숙제를 해오신 분들은 상으로 4분 쉬시고 안 한 벌레들 빨리 풀어 지금. 오. 조건에 맞게. 아 이거 너무 귀찮은데. 가만은 I have 그러면 다음 시간 시작했을 때 요거 답 보여달라고 하세요. 네. 답 확인시켜달라고. 팁이 어디부터? 왜 팁이 안 붙어? 팁 what? 팁 왜? 팁 레퍼럴즈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보자. 한번 track of time, create 형은 팁이 팁이 있다고요? 그럼 하늘은 어제 내가 두 번째 팁 일단 하나 이거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요? 여기 17번은요. keep track of가 뭐뭐를 추적하고 관찰하고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keep track of가 관용 표현으로 덩어리입니다. 뭔가를 쭉 쫓아가면서 추적 관찰 혹은 추적 관찰하면서 연구조사하다. 그러게요. 표현이 어려웠네. 저거 학교 내신에서 나왔어요. 어? keep track of. keep track of 어디서 나왔다고? 학교 시험에서 그래요? 뭐뭐를 파악하다가. 응, 그쵸.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원래 track이 발자취나 흔적이라는 뜻이라서 자취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게 keep track of예요. 15분에 끝나요. 15분에 끝나는데 일단 안 푸신 분들은 나머지 거라도 조금 풀어가지고 오시고
다 푸신 양반들은 오늘은 숙제가 없겠네. 문법 클리닉 숙제만 하시면 되겠어요. 금요일까지. 고생들 하셨고 슬슬 이동합시다.